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잘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오토 TVM이랑 오토 스케줄러고 이제 다 TVM에서 오토 튜닝하는 방법인데 제가 이제 오토 TVM에서 이제 어떻게 좀 오토 튜닝을 좀 빨리 할지에 관한 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포스텍에서 컴파일러 최적화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유재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오늘 발표할 주제인 오토 TVM이랑 오토 스케줄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건 이제 두 개 다 이제 TVM이라는 딥러닝 컴파일러에서 그 제공을 하고 있는 오토 튜닝 방법이고요. 이게 각각 러닝 투 옵티마이즈 텐서 프로그램, 그리고 제너레이팅 하이 퍼포먼스 텐서 프로그램 for 딥러닝이라는 그런 페이퍼에서 이렇게 발표가 된 방법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오토 튜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되게 많은 시스템을 먼저 이제 최적화를 하고 최적화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이제 좀 더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벤더가 제공하는 쿠리에는 같은 라이브러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런 하드웨어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최적화하는데 되게 많은 익스플로이트 코스트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걸 좀 이제 ML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최적화를 할 수 없을까 하는 어프로치에서 상생한 게 이제 오토 튜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ML을 써서 이제 시스템을 한번 최적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시 ML을 최적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피드백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데서 오토 튜닝이란 그런 어프로치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TVM에서 쓰는 오토 TVM이랑 오토 스케줄러는 컴파일러의 이제 타깃 디펜던트한 옵티마이제이션 패스를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한번 최적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오토 TVM이랑 오토 스케줄러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러닝 투 옵티마이즈 댄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TVM에서는 오토 TVM이라고 부르는 이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이게 왜 시스템을 최적화할 때 머신러닝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머신러닝을 써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왜 머신러닝을 써서 시스템을 최적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유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인텔이라든지 ARM 그리고 GPU, FPGA, DSP 이런 되게 많은 하드웨어 백엔드가 존재하는데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을 실제 디플로이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좀 실제 하드웨어에 좀 최적화를 좀 튜닝을 많이 진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벤더가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실제 블랙박스이고 이걸 이제 저희가 실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되게 익스플로이트 코스트가 되게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되게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실제로 이런 걸 이제 개발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걸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이런 컴브 2D에 대해서 실제 이제 코드 NN에서 이런 커널이 있을 때 패턴 매칭을 해서 커널을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구현이 돼 있는 게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실제로 더 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이제 퓨전을 하는 그런 연산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금에 비해서 뭐 50% 빠른 스피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가 이제 뭔가 발표가 되고 이런 걸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걸 이제 각각 이제 디바이스마다 이런 벤더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게 또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이게 벤더가 실제로 제공해주기 전까지는 이걸 이제 적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머신러닝 그 베이스 프로그램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TVM에서 제공한 오토 TVM에서는 코드 제너레이션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페이퍼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시스템을 최적화를 할 건지에 관한 게 이제 남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위에 보시면은 이게 그 A 텐서와 B 텐서를 이제 곱하는 이제 잼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잼 연산은 실제로 다양한 디바이스에 로딩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되게 많이 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룹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디바이스에 맞게 어떤 디바이스의 특성에 맞게 잘 해야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GPU처럼 그 GPU인지 아니면 CPU인지 이게 레이턴시를 중요시하는지 아니면 스루프를 중요시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되게 그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단순하게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TVM에서는 템플릿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해서 이걸 좀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CPU인지 아니면 GPU인지 아니면은 뭐 엑셀레이터, 시스톨릭 레이드스는 이런 TPU 같은 이런 경우를 이제 전부 다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에 맞는 뭔가 가이드가 된 어떤 코드 템플릿이 존재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최적화가 될 거다. 어느 정도 이런 방식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템플릿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최적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템플릿을 사용해서 그 오토 TVM에서는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TVM에서 그 컴브2D에서 사용하는 그 템플릿의 예시인데, 여기서는 이제 컴브2D에서 그 X축, Y축, 그리고 이제 피처에 관한 그 타일링이 진행되고, 그리고 리덕션에 관한 그런 그 서치 스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언롤링에 대한 프래그마, 그리고 언롤링을 익스플리시트하게 할지 말지, 이런 그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이제 실제 코드 제너레이션 할 때 할 수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게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코드 제너레이션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결정하게 되고, 어떻게 이제 프래그마를 주는지 결정하게 돼서 실제 코드 제너레이션이 그 릴레이 IR에서 TIR로 이렇게 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서치 스페이스를 이렇게 앞에서 그 템플릿을 가지고 이제 서치 스페이스를 만들게 되면 오토 TVM에서는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실제 그 디바이스에서 매저를 해서 그 익스큐션 타임이 가장 적어지는 이 FX를 찾고자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디바이스에서 전부 다 이제 매저를 하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실제로 매저를 하진 않고요. 그리고 또 이게 디바이스에서 한 번만 매저를 하게 되면은 또 그거에 대한 노이즈가 많이 끼기 때문에 또 웜업하는 단계, 그리고 또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매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컴파일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1초 이상이 걸리게 되거든요. 한 3초에서 3초 정도 이제 실제로 했을 때 걸리는 것 같고, 이런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VM에서는 그 코스트 모델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트 모델을 이제 사용함으로써 그 어떤 이제 하드웨어 타입이든지 이런 식으로 그 스태티컬한 코스트 모델을 이용해서 그 학습을 통해서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지만, 그 코스트 모델을 디자인이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건 이제 그 사실 이제 ML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피처가 어떤 게 들어오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그 팩터이게 되는데, 피처는 이제 TVM에서는 이제 그 오토 TVM에서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이제 그 제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오토 TVM의 그 코드를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TIR의 이 코드를 가지고 이제 그 이 변수들이 그 로드가 몇 번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로드랑 스토어가 몇 번 되는지, 그 메모리 터치가 몇 번 되는지를 이렇게 카운트를 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이 여기 있는 이 룩 카운터가
그 아우터 룹으로 갈 때 어떻게 카운터가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걸 단순하게 플래튼을 시키거든요. 플래튼을 시키고 그 여기 있는 이 룹 베리어블들이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애더 연산을 몇 번 하는지 멀티플리케이션을 몇 번 하는지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하게 돼서 이런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값들을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결국에는 그 플래튼 시키는 그러니까 룹의 특성을 이렇게 결국에는 카운터 기반으로 벡터를 이제 쭉 만드는 그런 피처를 그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피처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룹 바디 간의 그 릴레이션을 보기 힘드니까 룹 바디 간에 이런 카운터를 상대적인 값을 이제 그 구해가지고 쓰는 피처가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걸 이제 AST를 이제 바로 피처로 써가지고 쓰는 이제 트리 그 AST를 이제 바로 그 피처로 쓰는 피처가 또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페이퍼에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TVM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피처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퍼에서도 레포트하고 있고 실제 돌려봤을 때는 이게 세 개의 피처가 크게 성능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이거만 일단은 이 슬라이드에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코드에는 있고 그래서 블랙박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그 완전히 그 코스트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제 디바이스에서 매저만 했을 때 그 결과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은 그 코스트 모델을 이제 사용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럴 때 이제 코드에는 비해서 이게 레진의 그 가장 마지막 레이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50%의 성능 향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두 개 성능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모듈이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안 들었지만 익스플로레이션 모듈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성능 차이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실제 이게 돌려보면은 레지넷이나 VG 하나의 네트워크를 최적화를 하는데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 한 번만 이제 그 최적화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그 어차피 여기 앞에서 보셨듯이 그 룩을 다 카운터하고 그리고 또 템플릿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처가 다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쉐어해서 할 수 없을까 해서 우리들은 이제 조금 태스크의 인베리언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퍼 러닝이 잘 될 거다 해서 그냥 그 다른 디바이스나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면 레즈넷의 첫 번째 레이어에서 그 사용했던 그런 정보를 가지고 두 번째 레이어에 쓴다든지 아니면 컨볼루션에서 학습했던 걸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이제 다시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서 파란색이랑 여기 주황색은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거고요. 밑에 이제 여기서 연두색이랑 빨간색은 트랜스퍼 러닝을 안 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훨씬 더 빨리 그 값이 세츄에이션 되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값이 훨씬 더 빨리 세츄에이션이 이제 그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앞에 두 개는 그 앞에 세 개는 컨볼루션에서 아예 그냥 다른 그 예를 들어 뭐 여기선 이제 레즈넷으로 했는데 레즈넷의 첫 번째 여섯 번째 레이어에서 일곱 번째 레이어 첫 번째 여섯 번째 레이어에서 여덟 번째 레이어로 이렇게 트랜스퍼가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첫 번째 여섯 번째 레이어에서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트랜스퍼 러닝이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는 그 또 다른 디바이스 간에 예를 들어 말리 GPU에서 컨볼루션 첫 번째, 여섯 번째 컨볼루션에서 학습했던 게 그 ARM CPU 일곱 번째에서 트랜스퍼 러닝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드-투-엔드의 그 실제 그 네트워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들이 그 XLA랑 MXNet 그리고 뭐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다 지금 잘 되는 솔루션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뭐 말리랑 그리고 콜텍스에서도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이렇게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돌리면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 레이어마다 실제로 코드에는보다 안 나오는 레이어들도 훨씬 더 많아서 이게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러리 버전에서도 이렇게 나오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그 다른 이제 텐서 컴프레hen션 그리고 코디에이닝과 그 전체 레이어들에서 이제 이거 레지넷인데 비교를 했고요. 여기서 보더라도 이제 전반적으로 그 PT가 이제 트랜스퍼 러닝 한 거거든요. 프리트레이닝 한 건데 그걸 봤을 때도 이제 릴레이티브 스피드업이 좀 상대적으로 좀 잘 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뭐 C2 같은 경우는 이게 코드 A는보다는 더 안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걸 제외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그 타이탄 X에서 싱글 오퍼레이션에서도 다 잘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암에서도 실제 그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썼을 때 이게 그 오토 DBM이 더 좋은 릴레이티브 그 퍼포먼스가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말리에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리뷰할 페이퍼는 앤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TVM에서 아마 보시면은 TVM 오토 TVM 2.0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 오토 튜닝 방법인데 사실 오토 TVM은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퍼를 보면은 이 그 템플릿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되게 비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그 비판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게 되게 풀리 오토메이티드가 된 방법이 아니라서 사람의 손을 좀 많이 타고 그리고 이게 그 되게 휴먼 에포트가 많이 드는데 실제 그 파이썬으로 그 템플릿에 짜여져 있는 코드만 해도 여기 한 TVM 전체 소스 코드의 15K 정도가 되는 그런 되게 많은 양을 차지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매뉴얼하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퍼포먼스가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컨비네이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막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걸 이제 자기네들은 개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앤서는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하냐 하면은 이걸 이제 자기네들은 그 템플릿을 쓰지 않고 이제 우리는 코드를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어프로치를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실 할라이드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 그걸 이제 그 거기서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해서 우리는 히어라키컬하게 서치 스페이스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우리는 제안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 같은 거 샘플을 이제 만들고 여기서 이제 컴플릿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걸 조금 더 파인 튜닝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TVM을 아마 사용을 해보셨으면은 이게 되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건데 오토 TVM에서 그 예를 들어 이제 레지넷이 그 레이어가 50개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레지넷 블럭에 똑같은 블럭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최적화를 해야 되는 레이어는 뭐 레지넷 AT 같은 경우에 12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걸 이제 보통 하나의 레이어가 그 레이어를 보통 1000번 정도 학습을 시키면 시츄에이션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페이퍼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해봐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그 시츄에이션이 그런데 이제 그 레이어들마다 사실 어떤 레이어들은 100번만 해도 시츄에이션이 되는 게 있고 어떤 레이어들은 시츄에이션이 한 사실 1000번을 더 넘어야지 시츄에이션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 TVM에서는
거의 일괄적으로 다 1000번씩을 다 돌려요. 그래서 이게 오토 TBM이 좀 느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이상한 것 같다, 빼어가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걸 좀 스케줄링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게 또 엔서의 또 하나의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엔서는 총 이제 3가지의 모듈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태스크를 스케줄링하는 태스크 스케줄러와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샘플링하는 샘플러 그리고 퍼포먼스를 튜닝하는 튜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저하는 건 사실 TBM에 있는 거라서 엔서에서 이제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샘플러로 이제 넘어가면은 그 프로그램을 이제 그 템플릿이 없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스케치랑 어노테이션이라는 방법을 써서 히어라키컬하게 그 템플릿을 어떻게 보면은 템플릿을 온더플라이로 만들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일 처음 봤던 잼 연산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템플릿이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템플릿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템플릿이라고 볼 수 있는 스케치가 3개가 만들어지고, 이걸 이제 어노테이션을 잘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컴플릿하게 이제 이렇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인데요. 그 A랑 B가 곱해지고, 여기 렐로 연산을 하는 이런 되게 간단한 이런 매스메티컬 익스프레션이 이런 걸 이제 되게 나이브하게 구현을 하면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현을 했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실제 로링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걸 이제 하는 방법이 엔스에서는 이걸 이제 대그로 만든 다음에 토폴로지컬 소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서 토폴로지컬 소트를 한 다음에 엔스에서 제공하는 지금은 이제 오토 TBM 오토 스케줄러에서는 실제 데리베이션 룰이 디바이스마다도 다르고 그리고 페이퍼에서는 6개밖에 이제 제공을 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금 TBM 구현에선 더 추가적으로 더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데리베이션 룰을 이용해서 리커시브하게 가능한 데리베이션 룰을 하나하나씩 이제 리커시브하게 이 태그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데리베이션 룰은 여기 페이퍼에서 이제 나온 기준으로는 이렇게 6개가 있고요. 스킵이랑 엘라인이랑 타일링 윗 퓨전이랑 캐시 스테이지 그리고 리덕션, 팩토라이제이션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룰 1 적용하고 4 적용하고 1 적용하고 1을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뒤에서 룰 1이 보시면은 스킵이에요. 그래서 스킵을 했고 이제 룰 4가 뭐냐면은 룰 4가 보면은 멀티레벨 타일 윗 퓨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리커시브하게 타일에 다 적용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다 이제 타일링이 되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룰을 이제 적용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컨디션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 있고 적용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되게 여러 번 몇 개를 이제 적용을 해서 스케치를 되게 여러 개를 만들게 되고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어노테이션을 하게 되고요. 어노테이션은 이제 사실 여기도 되게 휴리스틱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또 디바이스마다 이제 완전 같지는 않고요. 이게 사실 아우터 룹에서는 패럴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고 이너 룹에서는 벡터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너 룹에서 또 언어를 하고 타일 레벨에 또 고르는 거 이런 걸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데요. 사실 레벨을 이렇게 타일 사이즈를 고르는 걸 진짜 랜덤하게 이렇게 하게 돼서 하게 되면서 프로그램을 되게 여러 가지를 만들게 돼요. 이러면서 되게 서치 스페이스가 되게 커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엔서의 좀 장점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이제 실제 코스트 모델을 써가지고 메저를 할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또 TVM이랑 이제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요. 되게 이런 스테이트먼트들을
똑같이 뭐 캐시 라인 사이즈 뭐 이것도 다 카운터 그 기반으로 이제 피처를 이제 그 피처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온 더 플라이로 보통 한 3만 개 정도가 이것도 계속 학습이 되면서 코스트 모델이 점점 이제 성능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에서 빠지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그 지네틱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조금 더 여기서 베리에이션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세니티 체크 같은 걸 해서 그 만들어질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건 이제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가 거의 앤서의 설명 끝이고요. 그리고 이제 앤서는 그 스케줄링이 기존에는 이제 컨볼루션 예를 들어서 이제 레즈넷 50에서는 29개 진짜 태스크가 있는데 이게 진짜 시리얼하게 첫 번째 태스크, 두 번째 태스크, 세 번째 태스크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걸 이제 첫 번째 태스크가 사실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되게 그 디바이스에서 매저를 했을 때 성능이 되게 팍팍 오르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타임 퀀텀을 좀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되게 좀 직관적인 그런 방법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런 좀 그레디언트를 오프로치메이션 해가지고 그 같이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제안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크게 임팩트가 성능상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결과인데 여기서는 이제 싱글 오퍼레이션에 대한 이제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결과는 이제 CPU에서 이제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치 사이즈가 1일 때, 그리고 비치 사이즈가 16일 때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되게 컨볼루션 연산이랑 맨멀,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곳에서 앤서의 그 성능이 되게 좋아지는데요. 그룹 컨볼루션이라든지 다이렉티드, 그리고 2D 트랜스포즈, 캡슐 그 컴브 2D, 그리고 매트릭스 투놈 이런 좀 뭔가 되게 많이 쓰이지 않아가지고 cuDNN이라든지 NKA DNN 같은 데서 최적화가 좀 안 된 그런 연산에서 사실 그 오토 DRAM이라든지 앤서 이런 게 다 성능이 비교적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게 그 매트릭스 투놈 같은 경우에 그 패럴라이즈 리덕션 룹 할 수 있는 캔디데이트이 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이게 파이투치나 뭐 기타 다른 라이브러리 그리고 또 오토 TVM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그 퍼포먼스 게인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그 이제 컴브 2D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좀 타일링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많이 찾아가지고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비교적 성능이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트랜스포즈 2D 같은 경우도 이것도 사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날지 몰랐는데 이런 경우에도 조금 더 그 언어를 더 성능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개인이 더 많이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싱글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내신의 블럭이라든지 그리고 또 트랜스포즈, 배치놈, 소프트맥스를 이렇게 묶은 서브 그래프에서도 실험을 했고요. C라고 붙은 건 이제 인텔 CPU고 G라고 붙은 건 엔비디아 V100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결과인데 여기서도 이제 다른 오토 TVM이라든지 파이토치 이런 그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라이브러리나 그리고 오토 TVM에 비해서도 좋은 좀 로버스트하게 좋은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 실험에 사용한 것들은 이제 다 이런 NKL이라든지 쿠디에는 아이젠 이런 걸 다 그 벤더가 제공하는 그 라이브러리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엔드 투 엔드로 했을 때도 이제 이렇게 좀 거의 5배에서 좀 결과가 거의 3.3배 정도 스피드업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CPU에서의 결과고요. 이게 그 비전 쪽에서 네트워크에서 특히 좀 그 좋은 결과를 그 파이토치에 비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버트에서는 이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좀 돌려보면은 그 버트가
그 오토 DBM도 이제 결과가 안 좋은데, 이게, 이게 템플릿을 썼을 때, 그리고 그, 이제 버트가 다 좀 어텐션 이런 연산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좀 최적화할 수 있는 캔디데이트이 되게 컨볼루션보다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정도 결과를 보여주는 거로 봐서는 좀, 그래도 좀 잘 되는 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GPU에서 실제로 돌렸을 때도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인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텐사이티보다도 이제 좋은 결과를 이제 보여준다는 게 또 괜찮은 결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RM CPU에서 결과를 또 리포트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거의 3.3배 정도의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앤서에서 또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하는데, 이게 왜 이제 오토TBM에 비해서 결과가 좋아졌을까라고 그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여기서 그 결과적으로는 서치 그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서치 스페이스를 크게 가져간 게 결국엔 가장 큰 임팩트를 준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즉 보라색이랑 그 파란색의 차이가 거의 보면은 여기서 그 모바일 랩 V2에서 말하고 있는 퍼포먼스 그 게인의 60%의 차이인데, 결국엔 그 라지 서치 스페이스를 가지고 간 그게 가장 큰 게인을 가지고 온 요인이고요. 그리고 또 그 파인 튜닝을 하는 그 코스트 모델을 써서 파인 튜닝을 하는 게 또 한 20% 정도 성능 향상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또 태스크 스케줄러를 써서 또 사실 그 리소스를 좀 성능이 향상에 도움이 되는 레이어를 최적화를 더 많이 하는 게 또 한 10% 정도의 그런 성능 향상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그 오토 DBM의 성능을 도달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성능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앤서가 훨씬 더 빠르게 같은 성능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앤서가 훨씬 더 적은 시간을 소요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같은 이제 디바이스 매저를 하는 기준으로서는 앤서는 조금 더 오래 걸린다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앤서는 더 무거운데 그 대신 더 좋은 포인트를 찾으니까 같은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더 적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앤서가 무조건 좋은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즈 케이스가 제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토 티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실험은 사실 CPU나 GPU 그리고 암 이런 데서만 실험을 했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앤서가 잘 좀 유리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토 TBM이 이제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데는 그 우리가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서 이 템플릿으로 가이드를 되게 파라미터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오토 DBM의 성능이 더 잘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스페셜한 오퍼레이션을, 그러니까 이제 컨브 2D 같은 경우는 이제 위노그레드 같은 오퍼레이션을 이제 따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걸 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컨브 2D에 비해서 2D를 아무리 이제 최적화를 하더라도 위노그레드를 최적화하는 거에 비해서 성능을 올릴 수 없는데, 이제 오토 디뱅 같은 경우는 그 컨브 2D 연산을 이제 위노그라드로 빼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오토 TBM의 성능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토 TBM은 지금은 이제 그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오토 튜닝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퀀타이제이션을 이제 염두를 내둔다면 오토 TBM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텐서코어 같은 걸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오토 DBM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토 DBM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오토 스케줄러, 그러니까 앤서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가 어, 되게 컨비네이션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어떤 파라미터가 이제 성능의 효과가 더 좋을지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럴 것인데, 이게 되게 언클리어할 때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더 약간 1%의 성능을 더 끌어올려야 될 때, 그럴 때 좀 비교적 서치 스페이스를 더 크게 잡아가지고 더 좋은 캔디데이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개인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템플릿을 좀 만드는 게 되게 좀 힘들거나
그런 상황일 때, 그럴 때 좀 오토 스케줄러를 쓰는 게, 사실 그렇게 오토 스케줄러도 데리베이션 룰을 다 그 디바이스에 스페시픽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건 아닌데, 그나마 그 오토 DBM의 템플릿을 만드는 것보다는 성능이 덜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만들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이게 뭔가 이런 이제 여기서 제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TBM이나 오토 DBM이나 오토 스케줄러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어떤 걸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떤 걸 이제 그, 그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는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엑셀레이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다른 디바이스 같은 걸 많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위에 부분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에서 그 딜레이 IR까지 내리는 부분은 사실 건드릴 필요가 없을 건데 여기서 이제 TVM에서 템플릿을 정의하는 그러니까 TIR로 내리는 이 부분에서 사실 템플릿이나 아니면 오토팁 스케줄러의 그 데리베이션을 이제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IR의 패스를 좀 사실 여기 타겟 디펜던트 패스를 좀 디펜던트하게 최적화를 조금 더 넣는 그런 작업이랑 그리고 이제 그 런타임에서 그 드라이버랑 매핑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구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만 좀 된다면은 이 지금 그 TVM에 구현되어 있는 이런 오토 튜닝 방법을 이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TVM에서는 그 RPC를 사용해서 그 오토 튜닝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런타임 형태로 펑션을 패킹해가지고 그 디바이스에 쏘거든요. 그래서 디바이스에 RPC 서버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여기서 실제 그 호스트에서 그 ML 모델은 학습이 되게 되고 여기서 크로스 컴파일을 통해 가지고 컴파일 된 그 런타임 바이너리를 이제 이 리소스 매니저에서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 이제 실행 시간을 받아가지고 학습을 계속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참조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그 뭐 오닉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그 이외에 다양한 프론트엔드로 그 모델을 그 릴레이 IR로 이제 로딩 시킬 수 있고요. 그렇게 로딩 시킨 이건 이제 이그샘플에서 들고 온 건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로딩을 더 시켜가지고 이런 그 IR로 이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가지고 와서 그 오토 DVM이나 오토 DVM 혹은 앤서를 가지고 이제 되게 이제 간단하게 튜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레지넷에 튜닝을 시키는 건데 그냥 타겟 디바이스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그 트라이얼을 각 그 네트워크에 레이어마다 몇 번을 할지 TVM은 이제 그런 걸 명시적으로 적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한 개 그 커널을 이제 실제 매저를 몇 번 할지 이걸 매저를 너무 적게 하면 사실 노이즈가 많이 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거의 디폴트 설정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앤서 같은 경우는 그 매저를 총 몇 번 할지 그 버짓을 정하는 게 레이어를 몇 번 할지가 아니라 그 총 네트워크를 몇 번 할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기서 말하기로는 한 2만 번 정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사실 디바이스마다 되게 다른데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완전 이제 결과를 보는데 네트워크마다 다르지만 12개 정도 테스트가 있으면은 보통 12시간 정도 이제 소요가 되게 됩니다.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오토 튜닝을 하는데 좀 팁이라고 하면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게 그 이제 우리가 이제 CPU나 GPU 같이 TVM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는 괜찮지만 그 만약에 이거 이제 실제로 좀 다른 디바이스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면은 좀 서치 스페이스 디자인을 좀 잘해야 되고 이 제공하는 디바이스라도 템플릿을 좀 만들어야 되거나 오토 스케줄러에 그런 데리베이션을 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좀 서치 스페이스 디자인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트라이얼 개수 그 넘버가 생각보다 좀 그 세츄레이션 되는데 잘 보고 좀 해야 된다는 게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좀 생각보다 세츄레이션이 다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가 있어서 이런 걸 좀 확인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익스플로레이션 알고리즘이 성능에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성을 되게 많이 타는 건데, 이거 그 TVM에서는 시뮬레이티드 언어링 정도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뮬레이티드 언어링 말고 이제 RL이나 베이지앵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사용하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두 다 코스트 모델을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트리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건 이제 MLP라든지 다른 이제 코스트 모델을 사용하는 게, 코스트 모델도 사실 되게 오토 튜닝에서 크리티컬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그런 벤더가 제공하는 그런 쿠디닝 같은 라이브러리를 ML로 다 지금 대체를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학습이 좀 안 될 때 가장 큰 원인이 하이퍼 파라미터일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디폴트로 그냥 돌렸는데 안 되면은 이게 XGB의 좀 디바이스의 튜닝이 되지 않은 하이퍼 파라미터일 때가 좀 있거든요. 사실 트라이얼이 되게 많으면은 상관이 없긴 한데, 이게 VGC의 태스크 하나가 서치 스페이스를 오토 TVM, 그러니까 원 기준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1밀리언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실 1000번 정도로 다 이제 서치를 제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앤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되게 사실 온더플레이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없을 만큼 많고, 그걸 이제 많기 때문에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전혀 이제 오토 튜닝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이런 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는 한 번 정도 이제 튜닝을 이제 해주는 게 이제 좋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저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